프로님들이 이 두 가지를 아시면은 쇼핑몰 사업과 아니면 일반 사업도 이 두 가지,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핵심은 단순한데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제가 쇼핑몰에서는 항상 P 곱하기 Q 곱하기 M이라는 공식이에요. 이게 캐시카우를 넓히는 공식인데 이 상품, 유통 채널, 마진, 거기에 AI라는 공식, 그리고 공급과 수요라는 항상 수요자가 많고 공급자가 적은 채널, 그리고 일반 사업은 첫 번째 통제권, 이 본질 강화라는 영역이고요. 곱하기 두 번째 확장성, 그리고 세 번째는 승자의 함정을 조심해라. 이게 뭐냐면은 고정비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제 자랑을 하긴 뭐하지만은 지금도 하루에 한 권씩 책을 보면서 책을 정말 한 1만 권 정도 본 것 같아요. 과장되게 표현하면요. 독서노트라는 걸 한 2천여 권 적으면서 지금도 하루에 한 권씩 보고 한 권씩 듣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비즈니스 책의 엑기스가 이 두 가지 테마로 빠지더라고요. 첫 번째, 20년 동안 자영업하면서 성공했던 경우도 있고 실패했던 경우도 있냐. 제가 어떤 성공했던 케이스는 무자본에서 공동창업으로 300억까지 했던 경험도 있고, 물론 부동산 컨설팅 쪽이세요. 그리고 스마트 이지큐라는 프로그램 판매로만 한 40억, 50억 정도 했었거든요. 결국 날아가긴 했지만은, 그리고 나서 쇼핑몰로 제 쇼핑몰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두 번째 나락에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더 이상 나락가기 싫어서 첫 번째 원칙은 AI, PQM이라는 공식이에요. 쇼핑몰 시장에서는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쇼핑몰 할 때 유니크한 상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상품을 OEM하고 ODM하면 내 상품이 생기는데 초보셀러들은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위탁 판매를 하고 구매 대행을 하고 사입 판매를 합니다. 근데 내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내 유일한 상품, 독점 상품이면 좋겠죠. 그리고 유통 채널. 처음에 스마스토어, 쿠팡, 실버가, 지마켓, 옥션, 롯데월, 폐쇄몰 전국을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내 상품이 아니고 내 채널이 아닌 이상. 그리고 나서 마켓컬리처럼 내 뭐를 만들잖아요. 마켓컬리라는 자사몰. 그런 것처럼 내 자사몰을 꾸미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진도 똑같죠. 위탁 판매, 뭐 1,000원, 2,000원 마진이 바꿔죠. 구매 대행 10,000원, 20,000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사입 판매, 그것보다는 약간 남죠. 그런데 마진을 키우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떼어내야 되죠. OEM을 하다거나, 사입 판매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브랜딩을 한다거든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마진을 100%, 브랜딩해서 200%, 300%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결국은 PQM 포지션을 얼마나 잡는가 게임입니다. 하나라도 시간 투자해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AI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서 일하는 1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AI를 잘 활용하시면은 1인 기업이 아니라 2 곱하기 2. 마케팅은 항상 2 곱하기 2로 작용을 하거든요. AI를 끼고 산다 그러면은 웬만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고 웬만한 하드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저도 AI 끼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웬만한 프로그램 하루에 하나씩 딱 필요한 걸 만들어 버리거든요. 필요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메일 자동으로 나가는 프로그램, 문자 자동으로 나가는 프로그램, 뭐 매크로 프로그램, 카카오톡 매크로, 뭐 예를 들어 인스타 쪽지 보내는 프로그램, 유튜브 프로그램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AI가 불법이라고 안 만들어주네요. 어찌됐든 방법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방법이 보이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수요자가 많고 공급자가 적은 채널에 들어간다. 비즈니스는 항상 상품의 생명주기라는 게 있어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 시장이 기회고 이 시장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레드오션 시장이 빠져나온다. 항상 성숙하는 단계에서는 빠져나온다. 영원한 사업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핫한다고 하더라도 성숙 단계에서 쇠퇴 시장으로 넘어가면은 빠져나와야 될 시장이다. 항상 공급자가 적고 수요자가 많은 채널.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스토어 예를 들어볼까요? 공급자가 많죠. 수요자는요, 빠지고 있습니다. 쿠팡은요, 공급자 많죠. 수요자 많죠. 하지만은 셀러 위주의 브랜드리 정책이 아니에요. 쿠팡 같은 경우는 뭐 PB 상품 만들어가지고 본인 거 팔잖아요. 그리고 유통 채널이 내 거를 결국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쇼핑몰 사업 플러스 모든 사업의 세 가지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본질가 계속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통제권이 없다. 난 영업사원밖에 더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통제권이 1이라도 있고 통제권이 100이 되는 순간 이게 내 사업의 시작이죠. 통제권이 있는 사업을 해야 진정한 사업가입니다. 두 번째, 확장성. 예를 들어서 제가 갭 투자라는 거 하고 컨설팅을 했을 때 300억까지 찍었는데 통제권이 없었어요. 아파트 떨어지는데 통제권이 없네요. 인서울의 아파트를 산 게 아니라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를 막 10채, 20채를 사버리니까 통제권이 없으니까 떨어졌네요. 그리고 사무실 월세가 승자의 함정이라고 월 1억. 엄청나죠. 뭐 고정 임대료, 그다음에 법인 차량 세대, 직원들 한 5명 급여 주는 거. 그리고 확장성. 이게 곱하기를 해서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모든 사업은 실제적으로 상품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이죠. 그런데 이 고객들한테 알리는 광고 홍보가 어떤 부분에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창업자들이 스타트업 하신 분들이요. 일주일에 100시간씩이라고 하루에 진짜 워커홀릭에서 14시간씩 갈아 넣어도 망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왜? 확장성이라는 부분. 고객을 잘 모르고 어원 상품을 만들어버린 거죠. 광고 홍보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게 알리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먼저 모으고 시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고객을 먼저 모으고 보다 필요한 상품을 만든다. 상품이 먼저가 아니라요. 고객을 먼저 모으고 필요한 상품을 만든다. 이게 두 번째 확장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도 오만하면 날아가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하는 순간, 매출이 많아지는 순간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게 고정비가 커지잖아요. 항상 비즈니스가 이렇게 좋았다가 떨어졌다, 좋았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향이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우상향하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졌다 주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쭉 올라가죠. 그런데 이 고정비가 커지는 순간 이 떨어질 때를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 세 가지 공식. 다시 한번요. 통제권, 본질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곱하기 확장성을 떼야 된다. 승자의 함정을 조심해라. 고정비. 이게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다. 하나라도 곱하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쇼핑몰의 성공 공식. 항상 영토 확장을 생각해라. P. 내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라.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내 상품이 아니면은 유통채널. 내 유통채널. 내 자산물을 만들려고 노력해라. 근데 남의 플랫폼에 들어간다?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마진 많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자본주의 전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진을 키우려면 머니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통업은 머니 비즈니스라는 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자들은 보통 일주일에 100시간씩 월화수목 금금 토요일 일요일도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일합니다. 시간이란 자원을 투자할 수 있을 때 머니라는 자원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머니만 투자한다, 시간 투자하지 않는다, 망하는 사업이고요. 머니를 투자하지 않는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머니를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진짜 세상을 뭘로 보시는 거죠? 네, 진짜 도둑놈 쥐포 아닌가요? 근데 시간을 투자하고 머니를 투자한다. 완벽하죠. 근데 머니를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랑 머니 투자를 같이 생각하시는 프로님들이 있으면 합니다.